시스템 최적화와 상관 있는 리프레시 성능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과 아이패드 에어 5세대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8이 GOS 사태에 걸려서 기기 자체의 성능은 물론 삼성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신뢰도 깨지게 되었죠. 여기에 추가로 탭 S8의 판매량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GOS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의 비교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탑재되었던 M1 프로세서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탑재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탭 S8이 아무리 개선이 되었다 해도 M1과의 성능 차이는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와의 비교 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그럼 먼저 두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AP는 탭 S8이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시 초기에도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자사의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하지 않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GOS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의문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의 수율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엑시노스 2200의 성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 되죠. 그나마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괜찮았다는 것이죠.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동일한 M1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이 완료되었고 현존 최고의 A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이패드에 탑재되기에는 과한 성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 M1의 후속인 M2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램은 탭 S8이 8GB와 12GB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작보다는 기본 용량이 늘어났고요. 제가 구매한 128GB는 8GB이고 256GB를 구매하시면 12GB 용량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램 플러스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원 UI 4.1에서는 용량을 변경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최대 8GB까지 늘려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도 8GB 용량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늘어난 용량입니다. M1 칩이 탑재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M1 칩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램 용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속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긱벤치 점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탭 S8의 싱글코어 점수가 최고 1225포인트이고 최저 점수는 115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에어 5세대는 최고 점수가 1713포인트이고 최저 점수는 1679포인트입니다. 확실히 탭 S8이 GOS 업데이트 후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GOS 업데이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싱글코어 같은 경우 8회차에서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S 업데이트 후 다시 측정했을 때는 급격한 스로틀링은 걸리지 않았고요. 다시 탭 S8과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비교로 돌아와서 보면 아무리 탭 S8이 GOS 업데이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성능 면에서 M1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구나 삼성 제품은 긱벤치에서의 성능이 실제 게임에서 나오는 성능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멀티코어의 성능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탭 S8의 멀티코어 점수는 최고 3189포인트이고 최저 점수는 3050포인트입니다. 에어 5세대는 최고 7246포인트이고 최저 6993포인트입니다. 두 모델의 성능 차이가 몇백 포인트 차이가 아니라 2배 훨씬 넘는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면 갈수록 애플과의 성능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 탑재될 M2 칩이 나오게 되면 성능 차이는 더욱 벌어질 듯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앱 구동으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플 개수를 20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탭 S8의 화면 주사율 기능은
120Hz 기본 설정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램 플러스의 용량은 기본 설정 그대로인 4GB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는 둘 다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비교를 할 것입니다. 두 모델 모두 와이파이 모델이라서 5G 통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전원을 껐다가 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행한 앱도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속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모델의 동일한 어플을 설치해 두었고요. 자, 먼저 유튜브부터. 자, 유튜브는 탭 S8이 빨랐고요. 다음은 네이버. 자, 네이버는 A5세대가 빨랐던 것 같은데 요건 제가 편집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티빙. 자, 티빙도 탭 S8이 빨랐고요. 다음은 쿠팡. 자, 쿠팡도 탭 S8이 빨랐습니다. 자, 다음은 옥션. 자, 옥션은 아이패드 A5세대가 빨랐고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자, 배그 역시 에어 5세대가 빨랐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 자, 아마존도 에어 5세대가 빨랐고요. 다음은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정말 애매한데요. 이것도 제가 편집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가. 자, 11번가는 탭 S8이 빨랐고요. 다음은 바이브. 자, 바이브도 에어 5세대가 빨랐고요. 자, 다음은 카메라. 자, 이것도 제가 편집할 때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 에어 5세대가 빨랐고요. 다음은 CGV. CGV도 에어 5세대가 빨랐습니다. 다음은 교보 이북. 교보 이북도 에어 5세대가 빨랐죠. 다음은 다음. 자, 다음 또 에어 5세대가 빨랐습니다. 자, 다음은 SOS. 좋아. 일단 허기부터 달래자. 자, SOS도 에어 5세대가 빨랐고요. 메디가 좋아. 다음은 롯데시네마. 자, 롯데시네마도 에어 5세대가 빨랐습니다. 다음은 위메프. 자, 위메프는 탭 S8이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야놀자. 자, 야놀자는 탭 S8이 빨랐고요. 다음은 라이즈 오브 킹덤즈. 자, 라이즈 오브 킹덤즈는 에어 5세대가 빨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프레시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부터. 자, 두 모델 모두 이상 없고요. 다음은 네이버. 네이버는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티빙. 네, 티빙도 에어 5세대는 이상 없고요. 탭 S8만 리프레시 했죠. 다음은 쿠팡. 쿠팡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션. 자, 옥션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배그. 자, 배그 역시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자, 아마존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죠. 다음은 마켓컬리. 마켓컬리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11번가. 자, 11번가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브. 네, 바이브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카메라. 자, 카메라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CGV. 자, CGV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교보 이북. 자, 교보 이북은 두 모델 모두 이상 없고요. 다음은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SOS. SOS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 자, 롯데시네마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위메프. 자, 위메프 역시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놀자. 자, 야놀자도 탭 S8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라이즈 오브 킹덤즈. 네, 라이즈 오브 킹덤즈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실행하고요. 동시에 같이 하면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두 모델 모두 KT 기가 와이파이에 접속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탭 S8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에어 5세대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속도 측정이 끝났는데요. 차이가 꽤 납니다. 일단 다운로드 속도는 거의 12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의 1.5배 정도 더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앱 구동 속도와 리프레시 모두 에어 5세대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앱 구동 속도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해도 되지만 시스템 최적화와 상관 있는 리프레시 성능은 탭 S8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탭 S8의 램은 LPDDR5X가 탑재되었는데 에어 5세대는 LPDDR4X가 탑재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어 5세대가 시스템 최적화도 잘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아이패드 프로와의 비교 때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최종 결정은 탭 S8과 에어 5세대 정말 고민되는까지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갤럭시 탭 S8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